네 번째 과목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과목은 전기설비 안전관리죠. 자, 61번입니다. 자, 전격의 위험을 결정하는 주된 인자.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전격의 감전이죠. 감전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감전의 위험을 예방하는 주된 인자. 이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제일 큰 인자. 위험한 것은 다 총전 전류의 크기죠. 그리고 시간, 경로, 그리고 전원의 종류, 그리고 주파수 파행. 자, 이 5가지 인자가 있죠. 아닌 것은 4번의 접촉 전압이 아니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62번입니다. 자, 우리 줄열을 계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인체의 전기저항을 0.5kΩ이죠. 심실이라고 할 때, 심실세동을 일으키는 위험한계 에너지. 몇 줄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심실세동 전류는 달질 시기에서 I는 루트 T분은 165mA입니다. 자, 통전 시간은 1초죠. 여기 계산식은, 자, 답을 구하는 계산식 줄열은 H는 I-자성 RT입니다. 이 계산식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계산식입니다. I는 심실세동 전류죠. 전류 I는 루트 T분은 165mA라고 했습니다. 이걸 암페어로 고치줘야 돼. 고쳐서 이 계산식에 적용을 시키게 됩니다. 자, 고치니까, 자, 루트 T분은 16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결국 같은, 자, 루트 T분은 0.165죠. 똑같은 겁니다. 같이 적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심실세동 전류 루트 T분은 16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자승이죠. I 자승이니까 R 곱하기 T입니다. 이 R은, 자, 킬로옴이었죠. 이게 500입니다. 500옴이죠. 자, 500옴을 그대로 적용시키고 시간은 1초입니다. 여기도 1초를 적용시키니까 자, 13.6 줄이 나왔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3번입니다. 자, 전동기를 운전하고 갈 때 개폐기의 조작 순서. 자, 먼저 메인 스위치를 올려야 됩니다. 메인 스위치를 ON을 시키고, 그 다음 분전만 스위치를 ON을 시키고, 사용하고자 하는 전동기를 켜면 되겠죠. 이 순서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 답은 1번이 되겠네. 자, 메인 스위치 올리고, 분전 스팟 스위치 올리고, 전동기 켜고,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순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4번은 좀 어려운 계산 문제죠. 그렇지만, 자, 순서대로 하나씩 풀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20V입니다. 220V고 20kV 암페어 삼상 변압기입니다. 그다음 공급받고 있는 저압 전선로의 전련 부분의 전선과 대지가의 전련 저항 최소값은 몇 옴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변압기가 있으면은 자, 이 전선의 전련부분의 전련 저항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전선의 전류값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전류를 구하면은 자, 전력 구하는 공식을 사용해서 전류값을 구합니다. 자,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입니다. 전류죠. 자, 삼상일 경우에는, 자, 삼상일 루트 3을 곱합니다. 자, P는, 자, 전력은 루트 3 곱하기 전압 곱하기 전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전류값은 I는 결국 루트 3V분의 P가 되겠죠. 자, 여기 루트 3 곱하기 V는 220V였죠. 220 곱하기 분의. 자, 여기 20kV 암페어였습니다. 2만이죠. 2만 볼트 암페어가 되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2만을 적용을 합니다. 자, 계산하니까 52.486 암페어가 더하겠습니다. 자, 이 저압 전선로의 전류는 52.486 암페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전련 부분의 전선 저항값을 구하라 그랬죠. 자, 이 전선의 전련 부분은 누설 전류가 최대 공급 전류의 2000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누설 전류 값을 구합니다. 자, IG는 I 곱하기 2000분의 1이 되겠죠. 52.486 곱하기 2000분의 1이 되겠습니다. 계산하니까 0.26243 암페어가 나옵니다. 자, 여기 결국 전류는, 자, I는 R분의 V 공식을 적용합니다. 여기 R은, 자, 누설 전류분의 V가 되겠죠. 자, 누설 전류 0.02623분의 220V가 되겠습니다. 이거 계산하니까 8383 옴이 나왔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계산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5번입니다. 저압전류의 전련 성능 시험에서 전류의 사용 전압이 380V인 경우에는 자, 저압전류의 전련장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1메가옴 이상입니다. FLV라든지 500V 이하는 DC 신압 전압이 500V고, 자, 전련장은 자, 1메가옴 이상이어야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 자, 여기에 SELV라는 것은 비접지회로입니다. 비접지회로고, 그리고 이 PELV라는 것은 자, 1차와 사이에 전련된, 자, 전련된 회로입니다. 이 전련이죠. 자, PELV라 그러고, 자, FELV는 자, 1차, 2차 사이에 자, 전기로 전련되지 않은 회로를 우리가 FELV라 그럽니다. 자, 수치도 기억해 두시고. 자, 66번입니다. 자,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틀린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기를 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기기 및 설비의 이연부에 이연 표시를 한다는 거. 잠자, 감전, 사고를 방지하기엔 조치가 되겠죠. 자, 전기 설비에 대한 누전 차단기를 설치한다는 거. 당연히 감전,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가 되겠죠. 자, 전기기기에 대한 전격 표시. 이거는 거리가 조금 먼 이야기죠. 자,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무자격자는 전기기계 및 기구의 정기적인 접촉을 금지시킨다는 거. 이것도 다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자, 66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67번입니다. 자, 결합 용접기의 자동 전격 방지 장치는 자, 전격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크 발생이 중단된 후에 약 1초 이내에 출력적 무부하 전압을 자동적으로 몇 볼트 이하로 저하시켜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동 전격 방지 장치라는 것은 용접 작업 시에는 주의를 행사합니다. 그 외에 용접 작업을 하지 않을 때는 출력적의 2차 무부하 전압을 25볼트로 1초 이내에 저하시키는 그런 장치를 말하는 것이죠. 안전전압 이하로 저하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감전을 예방할 수 있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5V 이하로 저하를 시켜야 됩니다. 자, 68번입니다. 자, 전기기기에 설치하는 감전 방지용 누전 차단기, 전격 감도 전류와 작동 시간으로 오는 것은 이게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죠.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전격 감도 전류는 자, 30mA 이하입니다. 이하이고, 자, 0.03초 이내에 작동해야 됩니다. 정답은 답은 2번이 되겠네. 자, 30mA 이하고 0.03초 이내에 작동돼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69번입니다. 작업자가 교류전압 7000V 이하의 전류의 할선 건접 작업 시 감전사고 방지를 위한 전련용 보구는 보구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련 안전보죠. 전련 안전보는 7000V 이하의 전압에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전련 안전보죠.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70번입니다. 70번은 가끔씩 시험에 출제되는 계산 문제입니다. 자,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변압기의 중성점을 1선 지락 전류분의 150으로 접지했습니다. 그리고 자, 사용 전압이 250V인 공장의 외압에 접지 공사를 한 전동기가 운전 중에 누전됐을 경우 작업자가 접촉될 수 있는 최소 전압은 몇 볼트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단 여기 1선 지락 전류는 10A입니다. 그리고 외압의 접지 저항은 35Ω이죠. 자, 보겠습니다. 변압기가 있습니다. 중성적으로 접지를 합니다. 자, R2죠. 자, 여기는 자, 1선 지락 전류. 전류분은 155입니다. 자, 여기에 전동기가 있습니다. 여기도 접지를 하죠. R3. 자, 이거는 35Ω입니다. 여기에 225V, 전압이 225V입니다. 자, 여기에 사람이 접촉했을 때. 자, 여기 사람이 접촉했을 때 최소 전압. 이 최소 전압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자, 인체가 접촉되지 않은 경우에 지락 전류를 먼저 구해내야 됩니다. 자, I는 R분의 V죠. R은 전체 저항. 이 R2와 R3를 합한 것입니다. 자, R2는 자, 1선 지락주가 10A였습니다. 그러면 10분의 150이 되겠죠. 자, 15Ω이 나왔습니다. 이게 15Ω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15Ω 플러스 35Ω는 분의 220이 되겠죠. 이렇게 구하니까 자, 여기 전압은 4.89A가 나왔습니다. 전류는 4.89A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예암에 걸리는 I 곱하기 R3죠. 예. 자, 여기 I는 자, 4.89가 나왔죠. 4.89가 전류 곱하기 자, 여기 저항은 3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146.7V가 나왔네요.
자, 이 문제에서는 여기까지 문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문제들은, 자, 세 번째 단계, 자, 인체가 접촉했을 때 인체를 통과하는 전류, 감전 전류가 얼마냐, 이렇게 대부분 물어보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자, 2단계까지 물어봤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71번입니다. 자,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따라서 보등전이 본딩 도체로서 주접디 단자에 접속하기 위한 등전이 본등 도체의 단면적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대로 기억을 공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구리 도체는 자 6제곱밀리미터 이상이어야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등전이 본딩이라는 것은 자 어떤 전기 전압 차이가 없게끔 등전이를 행성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우리가 등전이 본딩이라 그런다는까지도 개념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2번입니다. 자, 외부 필해 시스템에서 자, 접지극은 지포면에서 몇 미터 이상 깊이로 매설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0.75m입니다. 자, 지포면에서 0.75m 이상 깊이로 매설을 해야 된다는 거. 자, 0.75m입니다. 다만 필요 시 해당 지역의 동결 심도, 얼지 않은 땅 깊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1m 정도로 봅니다. 자, 고려해서 깊이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 규정은 0.75m라는 거,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3번입니다. 자, 밸브 저항형 피레기의 구성 요소로 옳은 것은, 피레기는, 자, 특성 요소와 직렬 캡으로 구성 요소입니다. 특성 요소라는 것은, 자, 내전류 방전 시에 피레기의 전위 상승을 억제하고, 전염 파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자, 직렬 캡이라는 것은, 자, 내전류를 대지로 방전시키고 송유를 차단하는 역할이죠. 여기 송유는 정상 전류가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송유라죠. 그걸 차단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여기 정답은, 자, 특성 요소와 직렬 캡이 되겠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여기에 플러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자, 구성 요소 중에 실더링이라고 있습니다. 충격 완화 장치죠. 예, 충격을 완화시키는 장치. 자, 실더링까지 있다는 까지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74번입니다. 자, 정전기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네요. 자, 물질의 분리 속도가, 보기 1번입니다. 물질의 분리 속도가 빠를수록 발생량은 적어진다 그랬는데, 이게 많아집니다. 많아지죠. 자, 일반적으로 분리 속도가 빠를수록 정전기의 발생량은 증가합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5번입니다. 자, 아크 방전의 전압 전류 특성,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아크 방전이라는 것은 비교적 낮은 전압으로 큰 전류가 흐를 때 발생합니다. 아크 전류와 아크 전압은 반비례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압은 낮지만은 전류는 높습니다. 자, 전압은 낮지만은 전류는 높죠. 전류는 높습니다. 자, 반비례하다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그래프가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6번입니다. 자,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의 위험이 가장 높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자, 정전기라는 화재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설비들. 자, 이온물의 탱크롤이라든지 탱크차, 드럼 등에 주입하는 설비, 그리고 탱크롤이라든지 탱크차, 드럼 등의 이온물 저장 설비, 자, 그리고 이온물의 건조 설비, 또는 그 부속 설비, 인화성 고체를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설비, 그리고 드라이잉 클리닝 설비, 이런 것들이 정전기라는 화재 폭발을 방지하는 필요한 설비들입니다. 자, 여기에 정답은 1번이 되겠네. 이 드라이잉 클리닝 설비는, 자, 정전기라는 화재 폭발의 위험이 가장 높은 설비입니다. 여기 농작물 건조기는, 자, 농작물 건조기는 이온물 건조 설비가 아닙니다. 자, 그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77번입니다. 다음의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으로 나타낸 것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폭발성 가스의 폭발 등급 측정에 사용하는 포준용기. 포준용기는 내용적이 몇 세제곱센치인지, 그리고 방구상의 프렌지 접합면의 안길이가 몇 미터인지. 자, 구산용 틈새를 통과시 하염일주 항량을 측정하는 장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느냐. 자, 그 측정 장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프렌즈가 있죠. 방구형의 프렌즈가 있습니다. 자, 있고, 자, 에보 있죠. 자, 조절 나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운데 점화봉이 있죠. 점화봉이 있고, 이 용기 내의 내용적,
이게 8,000입니다. 8,000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센티미터죠. 자, 8리터죠, 8리터. 제품의 안길이, 요 안지름, 요 지름입니다. 요 지름이 25mm입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가는 8,000이 되겠고, 자, 8,000 세제곱센티미터. 그리고 안길이는 25mm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자,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8번이 되겠습니다. 내압방폭 구조의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내압방폭 구조는 폭발 하위의 외부로 유출돼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자, 내부에 폭발하는 경우에는 그 압력을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외압의 표면 온도가 외부의 폭발성 가스를 점화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틀린 것은 2번이 되겠네요. 석기 침투에 대한 보호를 충분히 한다는 것이 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고. 자, 79번입니다. 방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기를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고 하겠습니다. 자, 기호 X는 방폭기의 특성 사용 조건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인정번호의 전비사다. 자, 방폭기계에는 X와 U자로 표시를 합니다. U자가 기호가 표시되어 있죠. 여기 X는 자, 특정 사용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U자는 방폭 부품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1번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2번. 자, 이하항과 인하상한 사이의 범위가 클수록 폭발성 분위기 형성이 가능성이 크죠. 이것도 맞는 이야기고. 자, 기기 그룹에 따라서 폭발성 가스를 분류할 때 이 그룹의 A의 대표 가스로 에틸렌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이 그룹의 B의 대표인 가스입니다. 자, 그럼 해설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해설 부분을 보시면은, 자, 이 그룹의 A의 대표적인 가스는 프로판, 아세톤, 벤젠, 부탄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 그룹의 B에 해당되는 가스는 에틸렌, 부타티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C 그룹은 수소, 아세틸렌 가스 이름도 기억해 두셔야 되고, 자, 이 틈새 제대하는 틈새도 같이 여러분이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자, 80번입니다. 가스 그룹 이 그룹의 B 지역에 설치된 내압 방폭 구조 장비의 플랜지 계구부하고 장애물까지 최소 거리 몇 밀리미터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여기 장애물이라는 것은, 자, 방폭 기계 부품이 아닌 어떤 고체 장애물을 이야기합니다. 자, 강제라든지 배관, 그리고 자, 브래킷, 전기기기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 사이의 최소 거리는, 자, 이 그룹의 A는 자, 10mm 미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자, 이 그룹의 B는 자, 30mm 미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자, 이 그룹의 C는 40mm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10, 30, 40이었습니다. 자, 이게 B를 이야기하죠. 이 그룹의 B는 30mm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전기설비 안전관리 과목 4번째 과목 문제 풀어봤습니다.